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본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국제정세를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러시아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현역 병력을 150만 명으로 증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현역은 18만을 늘려 150만 명이 됐고 총 무장 병력 편제는 238만 9,130명이 됐습니다. 200만 명의 현역병을 보유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18만 명을 모집하는 이번 병력 증강은 세 번째입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군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3만 7천, 2023년 12월 17만을 증강했습니다. 한 모병관은 키예프의 쿠르스크 침공 이후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애국심이 동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문구와 함께 후한 샐러리를 보장한다는 팸플릿 앞에서 입대 희망자들이 계약에 서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획한 나토 장비를 전시하는 애국공원에서도 모병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두들겨 패고 납치하는 식의 강제 징집이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데사에서 납치되는 남자를 여자친구가 뜯어 말리는 모습인데 한국 매체는 절대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CNN은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와 돈바스 지역의 공세를 강화하는 시점에 병력 증강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나토 블록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 조치가 서방이 모스크바에 대해 벌이고 있는 대리전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경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협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쪽에는 러시아의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이고 동쪽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로에선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나토와 정면 대결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우,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나토의 움직임에도 대처하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미일의 전력이면 북중러와 붙어볼 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중러는 모두 핵을 보유한 반면 한미일 가운데는 미국만 핵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은 유사시 고강도의 지상전을 수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미국은 동맹을 지킬 만한 역량이 부족합니다. 동북아에서는 무조건 전쟁이 터지면 안 됩니다. 이참에 북한은 물론 만주까지 밀고 올라가자고 입방정을 떠는 이도 있는데 이는 철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K방산 후속으로 미국의 군함 수리 일감을 맡게 됐다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다는 건함 능력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한 군함을 수리하거나 정비할 능력이 거의 없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지금 중국 해군과 미 해군의 건함 능력은 200대 1입니다. 이대로 10년 정도 지나면 미 해군의 여러 군함들은 퇴역하게 되고 중국의 해군 전력은 반대로 크게 성장해 힘의 균형이 완전 역전됩니다. 그러면 잠깐 타이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 하자 미 공군 장관 켄달은 인도 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훈련은 대형화, 정밀화되고 있는데 이는 타이완 봉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바이든 행정부는 72억 6천만 타이완 달러에 달하는 제16차 대타이완 무기 판매안을 내놨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또 때가 되자 미국이 보호비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아 군산 복합체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완은 F-16을 국내 방산업체 한시항에서 F-16V로 업그레이드도 하지만 미국으로부터도
66대를 직구매합니다. 타이완은 이 전투기 대금을 모두 완납했지만 아직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72억을 들여 부품을 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전투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비 부품을 구매하라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탄약과 곰팡이가 낀 방탄 재킷을 타이완에 팔아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탄약은 유통기한이 40년이나 지난 것이었고 총기류는 습기가 차는 종이상자에 담아 인도했습니다. 오른쪽은 방탄 재킷에 들어가는 패드인데 퍼렇게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폐기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니 이런 물자들을 타이완에 떠넘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국군 헌병사령부의 사이트가 친러 해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헌병사령부는 유사시 타이완 총통부를 방어하는 반참수작전 부대입니다. 지금 러우존을 비롯해 동북아까지 전 세계의 군사 정세는 명확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